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치수가 옆에 반지 우대 같은 건 1.8 아래로 잡아서 하세요. 웬만하면 간격을. 이해하셨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옵셋 간격 띄우기로 1.8을 할게요. 자, 1.8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얘의 포인트를 이렇게 키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키게 되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물방울 같은 형태는 이렇게 올리면 그냥 물방울 형태가 돼요. 근데 저희는 원하는 게 이제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 얘를 부드럽게 쓸 수가 없겠죠. 맞죠? 바로 얘를 움직여서. 그래서 얘를 리빌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리빌드를 하기 전에 원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기본 치수로 하게 되면 시작점이라는 게 있어요. 선의 시작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심점이라고 그러는데, 심점이 항상 이쪽에 돼 있어요. 우측, 이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어서 붙인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리빌드를 하게 되면, 만일 이게 짝수에서 좌우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홀수로 하게 되면, 홀수로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 좌우가 틀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좌우가, 포인트가, 위치가.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면을 만들어서 보면 땜선이 여기 있는 거야. 땜을 한 부분이. 그러면 이거를 딱 자르게 되면 여기는 면이 2개가 나오고 여기는 1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걸 하게 되면 항상 회전을 해서 밑으로 내려주라. 이렇게 90도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왜 내려주는지는 알겠죠? 요거를 이렇게 있는 거를 회전을 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라. Shift 키 누르고 90도로 내려주세요. 항상. 자, 심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빌드. 자, 회전을 주시고 리빌드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리빌드는, 자, 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8개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편집을 주겠다, 모양을 좀 바꾸겠다, 그럼 12개로 하세요. 알겠죠? 12개. 차수는 곡선이니까 얼마죠? 3.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12개에 3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포인트를 딱 켜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먼저 해볼게요. 리빌드. 이거 안에 있습니다. 리빌드. 차수는 12. 아니, 포인트의 개수는 12, 차수는 3.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게 여기는 1.8인데 요 아래는 얼마죠? 1.6이죠. 위에는 3.5죠. 그래서 보조적인 원을 그리고 많이 합니다. 이게 옛날 저희 대선배님들께서 하셨던 방법인데, 이렇게 보조적인 원을 잡아요. 원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쪽부터 3.5 엔터 시프트 키, 이쪽은 1.6 엔터 시프트 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조적인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옆에 측면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자, 포인트를 딱 키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고 원D로, 그냥 원D 0점부터 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딱 맞추시면 측면이 부드러운 타운이 됩니다. 반지에서 얘기하는 이제 계란형 형태가 돼요. 그리고 미세한 거는 조금 이제 하시면서 조정을 해도 되는데, 이 정도의 측면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보시면 센터를 원D를 주고 0 엔터. 자,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위로 쭉 올려서 이렇게 다시 아래도 원D를 0 엔터,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이제 투 레일에 해당하는 레일을 두 개를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단면이죠, 단면. 리볼브를 했을 때도 단면이 필요했죠. 맞죠? 요것도 단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단면을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쓰는 방법 중에는 이렇게 원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 보이는 뷰에서 아까 원은 이렇게 원이 그려졌다면 이거는 세워져서 원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요것도 쓰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거를 한 다음에 다시 리빌드를 주시고요. 요거를 모양을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포인트를 딱 키시고 단면을 이런 식으로 원디를 써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 밑에를 좁혀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를 좁혀주시고 위에는 반대로 요 위에 점부터 내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단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측면으로 넓혀주시고 앞에 먼저 보세요. 자, 이쪽은 좁혀주시고 여기는 다시 넓혀주시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단면이 한 3mm 정도 되게 반지 그리고 위에도 한 6mm나 이 정도 되게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면 고마르 형태의 기본 단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직선하고 곡선하고 두 번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한 번에 만든 거하고 두 번에 만든 거하고 뭔 차이냐면 선이 한 선으로 이어져 있으면 서페이스도 하나로 나오고요. 선이 두 개로 이어져 있으면 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투 레일을 한번 써볼게요. 투 레일을 레일 두 개, 단면 잡으면 되죠. 엔터. 자, 여기 시작 각도를 물어봐요. 시작을 어디? 여기 꼭지점 맞고 여기도 맞죠. 자, 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시작 땜선이 여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면을 쪼개지는 형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죠. 절반 더 하고 싶으면 여기에 보면 옵션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닫힌 수입을 클릭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아까 그 시작점을 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위에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수입을 아래로 잡게 되면 이렇게 클릭해서 위치를 옮기면 돼요. 만약 방향성이 틀리면 여기 보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을 딱 클릭하면 이쪽으로 바뀌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꼬이는 거야.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다시 투 레일을 주고 방향 주고 방향을 줬을 때 방향성을 봐요. 이거는 이쪽이고 이거는 이쪽이죠. 그러면 하나가 틀렸죠. 반전 누르고 클릭하시면 엔터 닫힌 수입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땜선이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갔죠. 땜선이 나중에 면을 편집하거나 이때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고마루 형태가 됐습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